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인데요. 요거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은 아니고요. 선물옵션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선물옵션 시장에서만 먹히느냐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럼 왜 이걸 가지고 왔느냐? 선물옵션 시장에서 자주 먹히고 주식시장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잘 사용되지 않는 기법을 왜 알려주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간단합니다. 이게 일단 첫째로 알고 있으면 사실 나쁠 건 없어요. 그리고 둘째로 어제 설명했던 모멘텀 투자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이런 특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움직이는 게 좀 강하다. 요 이야기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다이버전스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표들이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베어리시라는 거는 이제 하락을 인지시킨다는 거고요. 불리시라는 거는 이제 손은 이렇게 위로 찌르잖아요. 곰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핥히고, 곰이 이렇게 있으면 밑으로 핥히죠. 황 하면서 이렇게 핥히니까 이 베어리시한 친구는 이제 하락의 지표, 그리고 얘는 상승의 지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의 지표인 다이버전스랑 상승의 다이버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정규적인 다이버전스랑 그리고 히든 다이버전스. 그래서 얘네가 뭐냐면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지표가 크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고점이 막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고점이 막혀 있고 거기서 밑으로 뚫린다,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점을 터치를 계속 하는데 그게 이제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지표가 내려가고 있으면 하락한다. 그리고 히든 같은 경우엔 전체 지표가 이렇게 하방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다른 지표가 상승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요, 얘는 그냥 인디케이터, 어떤 지표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지표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 잘 맞는 것 같은데 싶은 지표들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얘가 하락한다, 얘가 상승한다 가지고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약간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정규 차트를 가지고, 일반 차트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러면 너는 이제 어떤 지표를 사용할 거냐?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RSI라던가 MACD 이런 친구들을 많이 사용들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걸 싫어해요. 제가 시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지표는 뭐죠? 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가지고 저는 다이버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래 대금만 알고 있으면 주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리고 가격,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걸 상당히 선호하니까. 그러면 너 다이버전스 다 그리고 있어? 아니에요. 이거는 감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다 그려집니다. 왜? 추세라는 거는 머릿속에서 그냥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거래 대금, 거래량을 보면은 이렇게 크게 줄어들고 있죠. 근데 얘만 줄어들고 있냐?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요. 이거 선으로 직접 이쁘게 그리면 더 좋을 텐데 선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하고 두께를 좀 많이 두껍게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식쟁이들은 빨간색을 사랑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결국은 뭐냐면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하방 추세들이 잡혀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 종목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이 상승하고 있을 때 거래 대금이 이렇게 하방 추세들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이 다이버전스라는 애가 발동되기가 좋은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요, 거래 대금이 돌파하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자, 일단 여기서 주가들이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해서 먹는 것들은 진짜 실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패자부활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을 했어도 패자부활전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약간 패자부활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주식에서 패자부활전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걸 못 산 사람들한테 저점에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식으로 주느냐? 이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산 사람들은 왜 못 산 거죠?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꽁으로 주는 거 정도는 먹을 수 있죠.
그럼 꽁으로 주는 게 뭐냐? 이렇게 갑자기 줄고 있던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여기는 공짜로 주는 자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조를 준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어때요? 여기 장기 추세에서도 이렇게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거래 대금이 딱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한 요 어딘가에서 거래 대금이 돌파하는 것들이 확인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지표 상에서는 MACD, RSI 뭐 이런 지표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거래 대금과 주가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기 때문에, 좀 이거 거래 대금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면 거래 대금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래 대금은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진일보된 형태의 매매 방식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 자체로 규모로 이 종목의 타겟 프라이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에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것들이 특히 중소형주에서 거래 대금 들어왔던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주식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디까지 올리고 싶으냐, 세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요 거래 대금의 규모로 주가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조금 더 약간 너무 간단한 형태의 매매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진일보된 형태로 매매 방식을, 컨셉을 계산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까지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느냐, 그것까지 너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걸 하루아침 하루 이틀 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걸 만약에 하루 이틀 만에 전수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루 이틀 만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기술이 필요 없는 종목이 되겠죠. 근데 주식은 굉장히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준비되는 대로 하나씩 갖춰 나가시다 보면은 이런 거래 대금의 규모만으로, 거래 대금의 규모와 그동안의 차트의 흐름,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의 흐름들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제에 도달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예측은 항상 들어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안 들어맞냐? 사람들의 광기를 예측하거나 사람들의 광기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요거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에다가 플러스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이 과도하다라고 할 때 그래도 좀 따라가 볼 줄 아는 그런 멘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한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